글로벌 외신센터입니다. 말씀 주신 대로 뉴욕 증시에서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됐는데요. 김민아 캐스터와 함께 오늘 세 가지 소식들 함께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그동안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보면 상당히 매파적이었습니다. 의사록도 그랬는지 내용 전해주시죠. 네, CNBC 보도 내용입니다. Fed officials expect higher rates to stay in place, meeting minutes show. 네, 이번에 연준 인사들의 자세한 이런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요. 이 안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을지 함께 기사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기사 내용 살펴보시면 이번에 미국 연준 FOMC 의사록이 공개된 가운데 연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느리게 완화되고 있다며 긴축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제약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건데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강한 긴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물가가 안정될까지는 결국 이러한 고강도 긴축 기조를 이어가면서 조절을 하겠다는 건데 이러한 기조 속에 결국 연준은 9월에도 자이언트 스텝을 뜻하는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특히 인플레이션을 연준의 목표치인 2%로 되돌리는 데 강점을 둬야 한다면서 이 인플레이션 수치에도 강한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일부 참석자들의 말을 빌려보자면 역사적인 경험에 비춰봤을 때 긴축적 통화 정책을 조기 종료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너무 적은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는 너무 많은 조치의 대가가 더 크다고 강조를 한 건데요. 일각에서 제기하는 과잉 긴축에 따른 부작용보다는 인플레이션 장기화로 인해 초래가 될 고통이 더 크다고 평가한 겁니다. 네, 이렇게 의사록 내용을 좀 보고 있는데 반대로 금리 인상폭을 조금 조절해보자 이런 내용들도 좀 담겼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또 한편에서는 조금 다른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한편 의사록에 따르면 몇몇 참석자들은 불확실한 경제 환경에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추가 긴축 정책의 속도를 미세 조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누적된 통화 정책이 경제 활동과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면서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말한 건데요. 결국에는 지금 금리 인상 그리고 금리 인상 속도가 경기 둔화를 좀 부채질할 수도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면서 좀 상황을 봐가면서 속도 조절도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을 한 겁니다. 따라서 다음 회의 전에 나오는 물가나 고용 등 주요 경제 지표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겠다고 볼 수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 인상폭을 조절할 수 있다는 부분까지 염두에 두면서 일단 오늘 밤에 발표가 되는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지수 쪽으로 시장의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습니다. 네, FOMC 의사록 내용은 생각보다는 조금 덜 매파적인 내용들도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분석들 잠시 후에 해드릴게요. 네,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CPI 발표를 앞두고 이제 도매 물가 지수를 좀 평가할 수 있는 PPI 지표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어땠나요? 네, PPI 지수도 살펴보겠습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 내용이고요. Services would boost U.S. producer prices. Some relief could be on the way. 네, 이번에 PPI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 어떻게 나왔는지 자세한 수치부터 살펴보시죠.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 물가 지수인 PPI가 1년 전보다 8.5% 올랐습니다. 8월보다는 상승세가 둔화했지만 시장의 예상치인 8.4%보다는 높았는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월간 흐름입니다. 우선 9월의 PPI는 전월 대비 0.4% 올랐는데 그간 2달 연속으로 하락세를 나타내다가 다시 한번 석 달 만에 상승 전환한 겁니다.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 같은 경우에도 한 달 전보다 0.4%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이는 8월보다도 오름폭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도 영향이 좀 크게 작용이 됐다는 점에도 시장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세부적으로 내용을 조금 더 뜯어봤을 때 노동부 쪽에서는 여행과 숙박, 외식, 병원 등 이런 서비스 물가가 치솟으면서 이번에 물가 상승분의 3분의 1을 차지했다고 분석했는데요. 에너지 가격이 다소 안정이 되고 또 공급망 차질 문제가 잦아들고는 있지만 이제는 서비스 물가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지표로 인해서 올해 기준금리를 이미 3%포인트나 올린 연준 쪽에서 더 강한 긴축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게 된 거고요. 또 시장은 마찬가지로 9월의 소비자 물가지수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PPI에 이어서 만약에 CPI마저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할 경우에는 3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한 연준이 다음 달에도 이렇게 자이언트 스텝을 옮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밤에 발표되는 CPI 지표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를 앞두고 PPI 지표는 조금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수치가 나왔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체크해 볼게요. EU 측에서 내년 여름부터 가스를 구매하는데 공동 구매 합의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Financial Times 보도 내용이고요. EU looks to enforce mandatory cooperation on gas purchases. 네, 이번에 유럽에서는 가스 공급과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이제 공동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로 자세한 멘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연합이 내년 여름쯤부터 가스 공동구매에 나서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유는 전력 생산을 위한 가스 가격 상한제 도입도 논의 중인데요. 지금 이렇게 에너지 문제 그리고 가스 공급과 관련해서 너무나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까 EU의 여러 국가들이 이제는 합의를 해서 좀 공동으로 조치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전 EU의 27개 회원국 에너지 장관들은 현지 시간 기준으로 12일 체코 프라하에서 비공식 회의를 열었는데요. 이 회의에서 이렇게 합의를 했다는 내용이 보도가 된 겁니다. 우선 EU 의장국을 맡은 체코의 요제프 시켈라 산업장관은 EU가 내년 여름 이전부터 가스 공동구매를 개시하기로 전반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는데요. EU 전체의 구매력을 활용한 공동 가스 구매를 서두르고자 한다면서 이를 통해서 올 겨울보다 더욱 위태로울 다음 겨울에는 조금 더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전 가스 공동구매의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를 한 만큼 이제 이쪽에서 EU 쪽에서 어떠한 행보를 밟게 될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또 여기에 이어서 앞서 살펴볼 수 있었다시피 이제 추가로 가스 가격 상한제를 포함할지에 대해서도 결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독일 측에서는 러시아의 제안을 또 거부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소식인가요? 네, 지금 EU 쪽에서 이렇게 발벗고 조치에 나서는 만큼 러시아 쪽에서는 좀 독일 쪽에 뭔가 손을 내미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독일이 그걸 거절을 했습니다. 우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발트해를 통해서 독일로 연결되는 손상되지 않은 해저 가스관으로 유럽의 가스 공급을 재개할 수 있다고 제안한 가운데 독일이 이번에는 이런 제안을 거절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거부를 하게 되면서 러시아 그리고 독일 또 독일뿐만 아니라 서방 국가들 간의 이런 갈등은 조금 더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러시아 쪽에서는 노르스트림 1을 통해서 가스를 전달한다면 현재로서는 이 통상 금지령이 없다고 부연을 했는데 가스 공급을 재개할 준비가 있다고 푸틴 대통령 쪽에서는 밝혔지만 독일 쪽에서 이를 거부했다는 점도 이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관계에 영향을 미칠 만한 소식과 더불어서 가스 관련해서도 가격적인 움직임을 줄 수 있는 소식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꾸준하게 외신에서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소식들 김민아 캐스터와 분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외신센터였습니다.